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봉쇄계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와 2차 접종을 서로 다른 백신으로 하는 교차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확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걸 한 달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면 훨씬 편리하겠죠.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약효 지속성 전문 기업인 G2G 바이오의 이희용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G2G 바이오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예, 저희 G2G 바이오는 제가 창업할 때 조금 더 그 일반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이름을 짓자 그런 의미에서 굿투 글로브 예.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의약품을 전 세계 환자에게 공급하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굿투 그레이트라는 그 경영 서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회사를 넘어서 위대한 회사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이 회사 명에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약효 지속성 분야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약효 지속성 말 그대로 약의 효능이나 어떤 기간을 늘린다라는 말일까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모든 약은 체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치매라든지 네. 당뇨약은 하루에 뭐 두세 번 또는 하루에 한 번 먹거나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약효가 좀 짧죠. 예.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 또는 한 번 투약으로 일주일 또는 1개월, 길게는 뭐 6개월까지 약효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약효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G2G 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미립구 분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약효를 지속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효 지속하는 것은 원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술할 때 그 녹는 실이 있거든요. 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실. 그래서 그 고분자가 생체 분해성 고분자인데 원리가 이제 같은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의 조성에 따라서 체내에서 이제 분해되는 속도를 저희가 짧게는 1, 2주에서 길게는 뭐 6개월, 1년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약효 물질을 미립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고분자 분해 속도에 따라서 약효를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미립구 형태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캡슐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구형으로 이제 보통 이제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는 좀 큰 사이즈. 네. 저희가 10에서 한 100 마이크로메타 보통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 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약물이 몸 안에서 천천히 방출될 수 있게끔 그 조절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신약 개발은 사실 그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런 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기존 신약 개발보다 기간과 비용을 그 좀 아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약효 물질이 신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신약하고 똑같은 이제 그 기간이 걸릴 텐데요. 그 전에 이미 이제 경구 이제 먹거나 주사로 사용되는 이미 알려져 있는 약을 이용해서 지속형 의약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약효도 다 검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이나 뭐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라는 게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굳이 약효를 지속하는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 모든 독성 시험이라든지 임상 시험을 다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은 저희가 한 20년 이렇게 보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최근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SK바이오팜에서 FDA 처음으로 이제 허가받은 약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이제 그 기간을 한 절반 이하로 한 7년에서 8년이면은 저희가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비용도
독성 시험이나 이제 임상 시험을 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신약 개발에 뭐 한 비용의 한 10%, 아, 20%, 5%이 정도면은 저희가 그 출시까지 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약효 지속성이 이제 기존 의약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특허가 완료된 의약품을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허가 이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을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특허가 그 남아있는 것도 네. 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약효직성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7년에서 한 8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이제 물질 특허가 완료가 되면은 예. 그때 이제 특허 만료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는 기존의 의약품의 자료를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원천 특허를 보유하는 그 오리지널 제약사는 그런 어떤 약효 지속성으로 인한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특허를 늘리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에버그리닝 전략이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리지널사가 이제 그런 그 이제 제형 특허, 뭐 약효직성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제 특허를 내면은 저희랑 같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틈새를 저희가 잘 노려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그 미국 바이오젠의 그 치매 신약이 FDA에서 승인이 났잖아요. 네. 치료 치료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 같은데 GT주 바이오도 지속형 치매 신약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그 바이오젠의 그 항체 그 치매 약은 약간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제 그 뇌에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그 응집을 저해하는 효과는 있었는데 이게 약효를 인지 기능 개선하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해서 네. 약효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이 가격이라든지 이제 허가 절차를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에서 이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치매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약, 그러니까 이 바이오젠 신약이 나오기 전에 지금 4가지 약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치매 약이 그 인지 기능 개선하는 게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돼 있고 네. 이게 치매를 늦추거나 치료하는 효과까지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치매 약들이 이 하루에 뭐 한두 번씩 먹거나 네. 뭐 붙이거나 근데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60대, 70대 이렇게 네.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매일 이렇게 약을 챙겨 드시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치매 환자의 특성상 이런 잘 까먹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 약효를 원래 개발한 그 목적의 약효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약효지속성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 하루에 한 번 먹던 약을 한 번 주사를 통해서 1개월 동안 약효가 지속되게 하는 그러한 의약품을 저희가 2가지 약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 치매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치매 치료제 이외에 G2G 바이오에서 지금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중 한두 개 정도만 좀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네. 게 있나요? 저희 기술이 이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실은 다양한 약물에 좀 적용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치매 치료제 이외에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수술 후 통증 치료제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국소 마취제를 이제 사용하는데 네. 이 국소 마취제의 일반적으로 이제 약효가 한 6시간에서 8시간. 그러니까 네, 수술할 그렇죠. 동안에는 이제 네네. 통증을 완화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에서 깨어나면은 그날부터 한 2, 3일 정도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아, 예. 이때 문제가 이 마약성 진통제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국소 마취제가 수술할 때 그 수술 부위에서 최소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약효가 지속되게 하는 수술 후 통증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당뇨 치료제. 예. 당뇨 치료제가 지금 뭐 인슐린이 있고 뭐 GLP-1이라는 게 있는데요. GLP-1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거의 인슐린 시장까지 이제 거의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는 이제 당뇨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 이제 2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당뇨 치료제를 1개월에 한 번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우리 일상이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커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G2G 바이오는 2017년에 설립이 돼서 상장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 쪽 이게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20년 이게 장기간의 이 기한이 걸리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그 투자, 정부에서 이제 모태 펀드를 이용해서 하는 투자를 비롯해서 뭐 벤처 캐피탈 투자가 그 회수 기간이라고 그러죠. 운영 기간이 좀 짧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7년, 8년, 요즘 뭐 긴 것도 좀 나오긴 하는데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그래서 장기간에 이제 한 뭐 15년이나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은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로는 이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다양한 이제 분야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면은 그걸 뭐 효력 시험, 동물 실험, 그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뭐 그 생산, 위탁 생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CRO, CMO 이런 것들이 국내가 조금 그 인프라가 좀 약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다 해외에 이제 맡기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게 개발 속도가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쪽 산업을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국내에 이런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되면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원과 투자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자 약효의 기간뿐만 아니라 효능까지 극대화하는 G2G 바이오의 기술이 앞으로 난치 환자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G2G 바이오 이희용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